4,457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38억 7,9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주도하면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정상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이렇게 어제 한자리에 모여 15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실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는 의장국이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씩 수정한 후 최종 공동서명문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초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장국인 베트남의 발언보다도 한국의 제안이 최종 공동성명문에서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 개최와 의제 논의를 주도했다라며 최종 공동성명문에 한국이 강력히 주장한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강력히 전달했던 메시지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막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마지막 세 번째가 교역 및 투자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의장국이 아닌 다른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제안을 최종 공동성명문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만큼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G20 회의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의 요청으로 한국의 대응 3대 원칙,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등 한국의 방역 조치 및 정책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시기에도 안전하게 치러진 한국의 투표장 관리 능력에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이 유권자들의 간격을 1m씩 유지하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미국에 적용할 점이 많다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은 한국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라며 특히 초반에 공격적인 검사를 시행한 점을 극찬하였습니다. CNN은 영국, 프랑스, 스리랑카 등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했다, 심지어 미국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의 유권자 26.7%인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인파가 분산됐다 라며 사전선거 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온도가 37.5도 이상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부스 투표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시키는 정책들까지 소개하며 꼼꼼함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그동안 조용했던 동남아 국가들, 끝까지 일본만 믿고 있었던 국가들마저 이제는 오직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바로 모든 거리에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득한 태국. 최근 태국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태국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여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태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할 때 무조건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태국의 검사자 대비 감염률은 2.88%로 한국 2.19%와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태국 언론은 태국이 한국처럼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국은 100만 명당 9,099명을 검사했는데 태국은 100만 명당 1,079명밖에 검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라왓 헤마추따 태국 줄라롱권 병원 응급질병센터장은 태국 정부에 한국식 진단검사 방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에서는 확진자의 30%가 증상이 없었다며 한국 정도로 검사를 해야 한다 호소했습니다. 즉 이제 태국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잘 대응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한국 대사관 측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 및 관리 방법이 적힌 자료를 요청하며 한국처럼 검사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안 국가 중 태국 이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가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했고 중국산 방역 제품들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 유일하게 세계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도 최근 한국과 관련하여 파격적인 발표를 하였죠.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마치 한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식의 기사 제목을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IMF가 발표한 선진국들의 경제 전망을 보시면 선진국 평균 마이너스 6.1%를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5.9, 유럽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영국 마이너스 6.5, 캐나다 마이너스 6.2%로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선방이죠.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IMF가 유독 한국만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IMF 한국 미션 단장 안드레아우스 바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과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한국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랜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정지 기간을 겪으면서 원래 하던 생업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업로드가 더디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뷰 같은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 돈 되는 라디오 탭을 통해서 가끔이나마 공유 중이고, 앞으로는 7월 초 이 수익 재승인을 목표로 조금 더 자주 녹음을 업로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저번에 중국 1위 조선사죠. 중국 후동 중화가 LNG 8척, 뭐 옵션까지 치면 16척을 한국보다 먼저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수주를 따내면서 많은 기사에서 중국이 뭐 한국의 LNG 독주까지 깼다, LNG도 이제 중국이 앞선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냈었고, 돈되는 라디오에서는 그때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이 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중국분 물량을 일부 미리 떼어준 것으로 향후 수주는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그 근거로 후동중화의 데크수, 즉 건조 가능 대수가 더 이상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찼고, 물론 중국 LNG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국 자체가 나라가 LNG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 LNG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조금 눈치를 볼 수 있죠. 즉 중국이라는 나라 눈치를 본 것이지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넘어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뭐 동영상 리스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즉 중국의 눈치를 봐서 조금 떼어준 것이지만 현재 기술력으론 이보다 더 중국에 몰아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카타르 최고 경영자죠. 카타르 정확히 페트롤리엄 최고 경영자죠. 이거 뭐 어디 증권가 찌라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 CEO가 직접 100척가량은 한국에 발주할 것이다 라고 도장을 땅땅 찍어줬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페트롤리엄 대표 겸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인 사드 쉐리다 알카비라는 분이에요. 뭐 카타르는 회사 CEO도 하면서 장관까지 이제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공신력이 높고 말뿐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쪽 어떤 발주나 이런 에너지 관련 정책, 그리고 실제 그 발주를 내는 카타르 페트롤리엄 회사의 CEO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공신력이 있고, 그 CEO의 말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해진 수순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밖에 없잖아요, 한국 빼면.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만약에 LNG 50척을 준다고 쳐도 건조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나라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어요. 그 조선사들의 데크수라는 게 정해져 있고, 중국은 이번에 16척 받으면서 데크수가 꽉 찼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크수가 4개인데 1년에 20척씩 건조를 시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4개밖에 배를 건조할 곳이 없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산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카타르 건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LNG, FSRU를 이번에 400억 규모 수주를 하면서 낭보를 하나 전해줬고, 최근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LNG 수요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LNG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뭐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다시 10배 오르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히 개선의 여진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유럽 최대 저항유 벙커링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이죠. 말이 꼬이네요. 로테르담 항구에서 올해 1분기 판매된 LNG 선박의 연료는 지난해가 한 5,000톤
이었는데 3배가량 늘었습니다. 3배. 지난 한 해 판매된 이제 LNG 선박 연료량이 한 3만 톤 되는데 절반가량이 올해 1분기에 이제 판매가 됐다. 그만큼 이제 LNG에 의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즉 해마다 엄격해지는 이제 환경 규제, 그러니까 IMO. 제가 매번 LNG 수요 예측을 언급드릴 때 IMO 국제 회사기구의 그 황산화물 함유율이 올해 1월부터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2025 IMO 2025로 또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로 제한할 계획이죠. 요런 것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이 실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LNG 추진선 수요가 늘어나겠죠. IMO 환경 규제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데 스크러버, 원래는 대책으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탈황 장치 스크러버거든요. 근데 그 설치선을 입항 금지하는 국가와 항구가 늘어나면서 스크러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결국에 이제 LNG가 계속 나가고 있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어떤 선박 발주에 있어서 LNG 추진선이 굉장한 양을 차지할 거다. 뭐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는 전체 선박 중에 이제 LNG 추진선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포션이 60%에 달할 거다라는 예측도 어디서 리서치되고 있습니다. 그건 코트라가 아마 리서치를 했을 거예요. 스크러버를 탑재하거나 저황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LNG 추진선을 사용하는 게 당장은 그게 스크러버를 사용하나 LNG 추진선을 사용하나 비슷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IMO 규제 방향과도 맞고 뭔가 LNG 추진선을 쓰면 초기 비용이 물론 많이 들죠. 하지만 연료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거절을 당할 그런 요소가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즉 LNG 추진선 분야는 결국 발주를 먼저 늘리는 선주들에게 기득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선주들의 LNG 추진선 발주 수요가 자극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LNG 주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다시 불을 붙고 있죠. 여러 가지 환경 어떤 보건 이슈로 나라가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중 기술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옛날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그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그런 것에 어떤 탓을 이제 중국에게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기술 전쟁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중국의 화웨이가 있죠. 항상 화웨이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타겟은 뭐냐? TSMC가 원래 화웨이한테 붙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 본토에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5나노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이제 착공을 하면 2025년에 양산이 되는 걸로 보니까 5년 후에는 그게 선단 공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5나노를 미국에서 양산을 하겠다, 파운드리를 하겠다, 거기서 있는 팹리스 회사들과 퀄컴 같은 그런 팹리스 회사들과 수요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그 20K였나 30K였나 그 물량이 많진 않았는데 하겠다라고 선언을 그었고, 삼성도 그래서 오스틴에 증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또 증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평택에 원래 낸드 그 P2 지하에 낸드만 넣는 데를 반을 잘라서 이제 파운드리를 또 하겠다 이런 비메모리 쪽에 힘을 실겠다, TSMC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발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결국에 TSMC에게 그런 이제 더 이상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겠다, TSMC가 이게 미국에 어느 정도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언론 공식 보도들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화웨이가 그 언론 보도가 완전히 찌라시는 아닌 게, 그 TSMC가 공급 안 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웨이가 삼성에 계속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좀 긴급하게 좀 주문을 계약 체결하자 이러면서 이번엔 심지어 통신 반도체마저 삼성에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TSMC의 그런 언론 보도가 허언만은 아닌데
실제로 TSMC가 화웨이한테 완전히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그건 글로벌 반도체 이 밸류 체인에서 진짜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국에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14나노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웨이가 필요한, 그러니까 화웨이의 5G 장비 같은 데는 아직은 14나노 수준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SMIC가 일단 캐파가 안 되고 14나노도 그 수율도 안 되고 캐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양의 어떤 측면에서는 공급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그 저렴한 품질로 공급을 하면 공급은 가능한데, 화웨이가 어떤 그 모바일 AP나 어떤 5G 토탈 솔루션 그런 부분들, 어떤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핸드셋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데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반도체는 지금은 이제 5나노, 7나노, 6나노 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지금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TSMC가 안 해주면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구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또 미국 눈치를 아예 안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번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통신 반도체를 요청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내용은 오랜만에 또 반도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팅을 해드린 거고요. 화웨이가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엑시노스죠. 엑시노스 공급을 요청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의 강화된 반도체 수출 규제가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자체 조달하는 게 불가능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SMIC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하겠어요?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TSMC가 만약에 안 된다면 삼성전자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고,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공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의 이제 SoC 통합 칩셋 그리고 AP 제품이 다 이렇게 묶인 거죠. 5G 토탈 솔루션으로. 그래서 화웨이가 반도체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개발 완전히 걔네들이 5나노, 7나노, 6나노를 언젠간 대체하겠죠. 언젠가는. 그때는 이제 5나노가 선단 공정이 아닌 시기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삼성한테 받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로 TSMC와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요것도 아직 픽스된 건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뉴스가 돌고 있는데, 저는 TSMC가 화웨이한테 반도체 주는 걸 완전히 막는다는 게, 이게 진짜 참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TSMC가 중국의 캐파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만약에 TSMC도 안 주고 삼성도 안 주게 되면 중국은 말 그대로 이제 5G 폰도 못 만들고 그냥 완전히 미국 반도체 장비도 없고, 그냥 완전히 이런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해서 완전 제외되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거기서 분명히 이제 중국이 미국에 또 굽히고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뭔가 TSMC가 이제 공급을 안 한다라는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좀 그런 거 쪽에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웨이가 3월에 1분기 때 미국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나 뭐 미디어텍에서 5G 칩을 공급받으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회에서 화웨이 회장, 그러니까 시즈전이죠. 시즈전. 그 회장이 실적 발표회에서 삼성전자한테 받으면 된다. 우리는 지금 줄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큰 그림 이해하시고